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비성국입니다. 네, 선생님. 네. 2025년 음. 우리 어머님들이 한창 시작하실 때 예민하거든요. 음, 올 한 해는 잘 지내야지. 그렇지, 우리 그렇지. 가족 무사무탈하게 음, 보내야지. 음, 라는데 음,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알려주는 이 음. 불길한 징조, 음, 메시지가 음.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무속인이면은 더, 이거는 일반인도 느낄 수도 있지만 일반인보다 무속인 좀 더 많이 느끼는 것도 있어. 왜 있잖아. 이 무속인 선생님들도 한 집터에 오래 있다 보면, 아, 내가 이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는 거를 많이 느끼듯이 저도 여기 이제 지금 5년째 살고 있는데 이제 내는 작년부터 좀 느꼈지. 아, 내가 이제 여기를 떠날 때가 됐구나라는 거를 실제 알아보고 계시잖아요. 이제 아, 나도 이제 진짜 떠날 때가 됐구나. 이제 오래 있긴 했어. 여기는 이상한 게 좋았어. 들어올 때부터 좋았어요. 솔직히 아무것도 없었고 좀 허름하긴 했지만 뭐 그게 중요치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자꾸 집에 소리가 나. 안 나야 될 소리가 나. 갑자기 나. 근데 이거는 일반인도 느껴. 집에서 자꾸 천장에 소리가 나. 그거는 이제 여기 집을 떠날 때 된 거예요. 약간 이런 소리죠, 선생님. 갑자기 뭐 기둥이 뭐 흔들리는 소리? 아니, 쪼개지는 소리. 쪼개지는 소리. 뭐 아니면 뭔가가 떨어지는 소리. 갈라지는 소리. 갈라지는 소리. 약간 그런 개념. 바람 소리는요, 선생님? 바람 소리는 아니야. 원래 바람 소리가 안 나던 집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많이 들려.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나는 바람 소리는 못 느꼈는데 점장에서 뭔가 쭉 알죠, 이제 이게 뭐 밤낮 없이 막 원래 안 그랬다라든지 있어. 근데 나는 이제 느꼈지. 아, 이제 그리고 안 보이던 게 막 보여. 안 보이는 거? 나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근데 그 꿈 꾸고 나서 나는 안방문을 절대 안 닫고 자요. 네. 왜냐면 우리도 목목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안방문을 닫고 살아본 적이 없어. 안방문을 탁 새벽 깨가지고 부엌을 보는데 부엌에 누가 요렇게 아주 요염하게 그 싱크대 위에 요렇게 날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게 하고 내가 저거는 귀신인가 할머니인가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안 보일 거 아니야. 근데 너무 하얗게 너무 선명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야. 시커멓고 얼굴이랑 그 사람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지. 부릅뜨고 쳐다보니까 점점 없어져.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가 이제 이 집을 떠날 때가 느꼈구나. 네, 느꼈거든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뭔가 자꾸 없어져요. 없어진다. 이 없어지는 거 사람들이 뭐가 없어져 하잖아. 근데 진짜 없어져. 물건이 분명히 이거 여기 있었는데 내가 사다 놨는데 하나 쓴 기억은 없는데 없어져. 근데 이거는 진짜 있잖아. 느끼는 사람만 느끼는 거야. 없어져. 그리고 자꾸 부서져. 부서지는 거. 원래 이거를 내가 오늘 사다 놨어. 쓰려고. 근데 이게 사다 놓을 때까지는 멀쩡했는데 딱 내가 만지니까 바지직 이렇게 부서져 버리는 거야.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계속 아프고 집에 들어가기 싫어. 제일 첫 번째가 손님들이 그래. 나 집에 들어가기 싫어. 원래는 집에 엄청 땡남 집에 갔는데 이제 집에 들어가기 싫어. 집에 들어가면 짜증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리고 이제 나오기도 싫어. 들어가기도 싫은데 나오기도 싫은 거야. 그 집이. 근데 그거는 손님들이 이제 요즘에 이사 때문에 많이 오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더라고요.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나오기도 싫고 미치겠대. 집에 이게 이 집 터가 그런 거야. 들어가기 싫은데 들어가면 거기서 붙잡고 있으니까 나오기 싫은 거야. 뭐 이해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손님들이 제일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네가 이사 갈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아프고 그리고 아프고 뭔가 사다 놓으면은 자꾸 뭔가 상하는 것 같고 음식이든 뭐든지 간 계절 상관없이 냉장고 넣어놨는데도 상하는 거 같고 원래 냉장고 넣어놨다고 해서 무조건 안 상하는 게 아니야. 네. 뭐 자꾸 음식이 상하는 것 같고 진짜 없어지는 것 같고 누가 자꾸 뭔가를 가져가는 것 같고 왜 이게 옷을 사다 놨는데 옷을 입으려고 걸어놓을 때 입으려고 했는데 뭔가 걸려 찢어진다라든지 약간 그런 거라든지 있잖아요. 그럼 되게 특히 여자들 느낄 거야. 스타킹을 새 거 사서 신는데 뭔가 그냥 찢어졌을 때 엄청 짜증나잖아. 진짜 맞아. 진짜 왜 되게 화나잖아. 새 건데 지금 이거밖에 없는데 신고 나가야 되는데 엄청 화가 난대 여자들은. 나도 여잔데 나는 스타킹을 잘 안 신었기 때문에 잘 몰라. 근데 가끔 그럴 때 있어. 손톱도 없는데 어디인가에 걸려서 그냥 찢어져 버리는 거야. 그냥 그런 느낌인 것처럼 있어. 근데 제일 큰 거는 자다가도 쭉 벽에서도 쭉 천장에서도 쭉 그냥 뭐
소파에 앉는데도 쩍 소리가 난다라든지 집에서 이 소리가 많이 나는 거를 제일 많이 느낄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제일 많이 느끼고 이제 보이지 말아야 될 것들이 보일 때 있잖아. 약간 그런 거 있지. 이 집터가 이제 뭐 귀신 들어서가 아니라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될 건데 이게 내가 느끼는 거지. 내가 이 집에서 약간 이제 그런 느낌 있잖아. 그리고 나는 이제 마음이 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이사 갈 때 되면 자기 스스로가 떠. 마음이 떠. 맞아. 이제 살았으니 진짜 이건 내가 만약에 전세 월세 살고 있는 분들이 거의 그렇겠죠. 내 집을 사서 그런 분들이 이 집을 떠나야 되는 생각을 안 하는데 왜냐면 더 이게 갖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거지. 이제 그렇게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분들은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구나. 그게 한 1년 전, 2년 전부터 와. 살고 있으면서도 와. 그리고 이제 끝날 때 되면 이제 확실하게 오고 아니면 더 현장에서 더 좋아서 사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 차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나는 요즘 이게 이제 내가 느끼는 거지만은 자꾸 뭔가가 음식이 빨리 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도 느끼고. 그러면 이제 좀 2025년이 조금 안 좋은 운에 조금 이런 징조일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사를 간다고 무조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 안 좋은 운으로 느꼈을 때는요, 물건이 자꾸 없어진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물건이 없어진대요. 아끼던 거든 필요한 거든 안 한 거든 분명히 항상 나는 이 자리에 뒀는데 그 물건들이 자꾸 없어지는 거야. 근데 진짜 그럴 때 있어. 그잖아. 야, 도깨비가 훔쳐갔냐? 귀신이 훔쳐갔냐? 귀신이 코카라 노릇이네? 왜 분명히 여기 뒀는데 이게 없지? 한참 더 찾으면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야, 그게. 그럴 때 있죠. 네. 근데 그것처럼. 근데 그런 거야. 진짜 필요할 때는 없어졌다가 한참 있다가 그 구석에 그 서랍장 있는 서랍 뒤에 넘어가서 그때도 안 보이는 그 서랍 뒤에 걸쳐 있다가 그게 있는 게 뚝뚝 떨어져서 딱 내 눈에 보이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이게 없었는데 이상하게 여기서 나오네? 약간 그런 것처럼. 그런 거지. 주제가 근데 뭐였죠? 뭐 애군의 징조, 그런- 불길한 징조. 불길한 징조고 난 계속 이사 그것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보통 보면은 여자들이 음식을 했어. 아침에 밤에 음식을 하면 한번 끓였다가 냉장고 안 넣고 먹었던 음식이 뭐 국자에 떴지만은 한번 부르르 끓였다가 다시 그 자리에 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국자를 펐으니까 이거 새 거잖아. 네. 그렇지만 그래도 내일 아침에 먹든지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끓여가지고 뭐 식혔다가 냉장고에 넣든 아니면 부엌에 넣든 하잖아요. 보통은. 근데 그 음식이 냉장고 넣었는데도 뭔가 상했다라든지. 쳤어. 갑자기 원래 똑같이 했는데라도 상했다라든지 안 그러면 똑같이 밖에 시원한 데 뒀는데 뭐 뚜껑이 뭐 날라갔든 뭐가 돼가지고 뭐가 들어와가지고 뭐예요 저기가 잘못되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든지 이 집에 음식이 상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식이 상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조항에도 할머니가 있잖아요. 부엌에도 음식이 상하면 그 집안이 옛날에 왜 장독대 장이 상하고 장이 맛이 가면 들었어요.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네. 장이 맛이 갔다. 집안에 우환이 생기겠다 했죠. 그것처럼 음식을 했는데 원래 내가 한 대로 했는데 그 맛이 안 나. 가끔 그럴 수는 있지만 음식이 자꾸 상한다라든지 뭔가가 그릇이 자꾸 깨진다라든지 부엌에서 왜 일어나는 일 있잖아요. 네. 그 보통 여자들이 부엌에서 뭔가를 많이 하죠. 우리가 무속에서 음식을 할 때 제일 먼저 만들어 온 곳이기 때문에 조항이 먼저 올려요. 그리고 갖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옥수도 다 할 때 조항이 먼저 올려요. 그리고 나서 난 들어오거든. 나는 그렇게 하거든. 그것처럼 이 먹는 걸로 탈이 나면은 다 나는 거야. 아프잖아. 한 개 잘못 먹으면 다 똑같이 나눠 먹기 때문에 아프잖아. 그렇기 때문에 음식에서 자꾸 탈이 나고 올 초에 이제 시작인데 식구들이 먹어서 탈이 난다. 아프다. 그러면은 그 한 해는 되게 힘든 한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병원 신세가 계속 진다. 뭐 자꾸 뭐 깨진다. 뭐가 설거지하다가 그릇이 쪼개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진짜 경험해본 사람들만 알아. 나 얼마 전에 경험했어. 진짜 설거지하다가 갑자기 뭔가 찍해 쫙 그릇이 쪼개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 진짜 이게 떠나야 진짜 내가 갑자기 두 개를 겹쳐놨다가 설거지하는데 뭐가 찍찍해. 네. 왜 쫙 떠날 때가 됐구나. 떠날 때를 알려주시는구나. 진짜 그렇거든. 근데 이거는
난 좋게 해석한 거지만 만약 일반 엄마들이 야 갑자기 그릇이 왜 쪼개지지? 무서울 수도 있는 거야. 맞아요. 소리 없이 그릇이 쪼개져. 그러면은 겁나죠. 겁나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러죠. 부엌은 깨끗해야 되고 깔끔해야 되고 제일 깨끗해야 될 곳이 집중해서 거실도 있고 안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지만 부엌이에요. 그래서 저는 손님들 오시면 한 해로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보면 그래요. 버릴 거 싹 버리고 하되 부엌을 항상 좀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쌓아두지 말고 그릇 같은 거 정리하면은 다 이렇게 싹싹싹싹 해놓고 부엌에 막 난 이것저것 막 너무 쌓아두지 말라. 부엌 정리 안 되는 집 되게 많죠. 아 힘들어요 부엌 정리. 근데 저는 그래요. 부엌 정리를 조금 힘들더라도 잘해라. 그래야지 그 집안이 좀 어수선하거나 그랬을 때는 부엌 정리만 잘해도요. 기운이 깨끗해지고 좋아져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해. 부엌 정리하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비성공입니다. 네 선생님 우리 비성공을 찾는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왜 항상 안 좋은 일은 겹쳐서 그럴까요? 왜 악재가 연속돼서 생각을 그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해서 그런 거라고. 실제 느낀 게 그건데. 내가 아파. 네. 원래 좀 아팠어. 네. 원래 수술하려고 했어. 근데 내가 1월에 아팠지만 아팠어. 1월에 수술하려고 했는데 좀 밀려서 3월달 원래 1월에 할 거였는데 예약을 잡다 보니 3월에 예약을 잡았어. 근데 우리 부모님도 나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3월에 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봐봐. 그러면은 얘기를 안 했는데 나도 3월에 수술했는데 엄마 3월 수술 안 해? 화가 나게 짜증나겠죠. 나도 아픈데 엄마도 아프네. 그죠? 근데 이거는 그러게 된 게 아니라 상황이 겹친 거지. 근데 또 생각은 내가 그렇게 하니까 또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만 원래는 할 거였는데 그냥 나랑 엄마랑 상황이 겹쳤던 것 뿐이지. 악재가 겹친 건 아닌데 사람들은 나도 아빠 수술했는데요. 우리 엄마도 같이 수술했어. 그러면 그래요. 이게 안 좋은 게 겹친 거야. 그게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닌 거야. 나는 그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마다 우리 그래 그러잖아요. 왜 돈도 없는 저한테 일이 터져서 점집을 가니까 국화제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겹쳐서 왜 자꾸 돈 나가게 할까요? 그러는 거잖아. 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그러죠. 그럼 점집을 안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이 상황을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뭐 인테리어 사기를 당하고 장사 어찌저찌로 장사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 빼려고 하는데 보증금도 날렸고 그래서 이제 힘들어서 하는데 뭐 애기가 뭐 학교에서 뭐 잘못됐고 이게 1년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선생님. 이게 1년 안에 이게 몇 개월에 걸쳐서 이번 달에는 이 일이 생기고 이번 달에 일이 생기고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사람들 편이 한 번인 거지. 네. 한 달이 걸치든 두 달이 걸치든 이렇게 한 개씩 일 터지면 일이 해결이 되고 일 터지면 이게 계속 겹치는 게 이런 개념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를 풀이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 안 좋은 게 갑자기 한 번에 확 오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람마다 그 해에 어쨌든 간에 무속이니까 무속도 얘기하면 그 해에 그 사람의 기운, 운때 그리고 나는 그래. 너의 업이다. 네 팔자가 올해에 그래 팔자다. 난 그렇게 솔직히 얘기를 해줘요. 네. 그리고 있는 대로 그냥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전 그래요. 엄마가 멍청해서 그렇다. 맞잖아요. 네가 현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다. 현실적으로도 얘기를 해줘요. 네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누가 분명히 엄마한테 너 무서워 할 때 뭐 어쩌고저쩌고 해라고 얘기했을 거야. 했지. 근데 그렇게 안 했지. 그러니까 일이 생기는 거고. 근데 그렇게 다 했대. 그렇게 했는데도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도 했다. 그러면은 엄마는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닌데 얘 그때 뭔가 눈이 뒤집어졌다. 뭐가 돼서 하지 않았냐. 또 그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 사람마다. 그럼 그 상황을 얘기는 나한테 안 했지만은 어쨌든 무속이니까 이렇게 됐지. 그럼 맞대. 그러니까 그때 왜 그렇게 했냐.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가 눈탱이를 맞은 거다. 이게 무조건 있잖아요. 다 이유가 나와. 절대적으로 그냥 왜 우리가 숫자가 1, 2, 3, 4, 5, 6, 7, 8, 90이 있고 중간에 띄엄띄엄이 아니라 숫자가 1부터 10까지 있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그런 이유가 생기는 거는 다 이유가 무조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없이 절대적으로 이 안 좋은 일이 겹치는 일은 절대 없어요. 무조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육가원칙이 있는 것처럼.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이제 풀어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엄마 풀어서 하나씩 해결을 하자. 그러면 해결이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을 때 좀 답답해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죠. 이래서 이런 상황이니, 그리고 제가 얘기해요. 오늘 이 일이 만약에 너한테 크게 이렇게 일이 생겼지만 그 다음 주에 이만큼 일이 또 생길 수도 있다. 그렇지만 미리 알았으니 그냥 대비를 해라. 그리고 어차피 올해는 망한 해다. 저는 얘기해요. 올해는 편하게 저는 얘기해요. 올해는 어차피 니한테 좋을 게 없다. 올해 어차피 엄마는 이제 시작이다. 이게 시작이다. 좀 있으면 몇 달 있다가 또 생길 거고, 몇 달 달에 또 생길 거고, 지금 요렇지, 요렇게 또 생길 거고, 이렇게 또 된다. 어차피 이번 연도로 망했다. 그러니 그냥 받아들여라. 저는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엄청 실망을 해.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너 이렇게 됐으니까 안 되게 내가 굿해줄게. 그 거짓말이잖아. 저는 그렇게는 안 해요. 한 번도 그래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딱 대놓고 얘기해요. 엄마 이번 연도는 나 포기해. 이제 연초가 시작이지만 끝까지 안 좋을 거야. 그러니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안 뺏기기 위해서 노력을 해. 그리고 뭘 하나 하더라도 의심을 해. 그냥 무조건 의심해. 끝까지 가서 마지막에 가서 미리 도장 찍을 일 생기면은 내일이 마감이야. 마감 1분 땡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도장도 찍고 그냥 올해는 무조건 그렇게 이사도 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집에만 있어. 근데 전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되게 솔직하고 정확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느낌이네요. 어떻게 보면. 희망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근데 용기는 될 것 같아요. 근데 희망을 되지는 않아. 희망을 주는 건 아니야. 근데 야 걱정하지 마. 이거 끝나고는 그 다음 달 좋아질 거야. 잠깐 일주일 행복하다고 그게 쭉 가는 게 아니야. 일주일은 행복할 수 있어. 근데 어차피 올 거야. 그러니 저는 그래요. 그냥 받아들여. 어차피 이동해야 돼. 그지만 최대한으로 그냥 그거지. 강원도가 있고 진주가 있다 쳐. 근데 강원도는 안 좋다 하자면 표현이에요. 강원도 지역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군인이야. 강원도 춥겠지. 근데 만약에 진주라고 해. 근데 진주는 있는 놈지도 몰라.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진주가 더 좋겠지. 표현상으로 봤을 때 강원도는 추니까. 그래 이 두 개 중에 너는 어차피 이동을 할 거지만 최대한으로 갔다가 어차피 이동할 건지 모르겠지. 그러면 진주로 가게끔 빌어는 보자. 내가 열심히 기도해 줄게. 그거까지는 해줄 수는 있어. 안 될 수도 있지만 기도는 열심히 해볼게. 우리 그냥 아주 그냥 요만큼의 희망만 가지고 내가 기도는 할게. 이동은 할 거야. 이동 안 하진 않아. 이동은 할 거야. 그냥 진주로만 가게끔 빌어보자. 딱 그냥 거기까지밖에 안 해줘요. 이해했죠? 진짜 이게 무조건 내가 글로 가게 해줄 게 아니라 최대한으로다가 한번 빌어는 보자. 노력은 해보자 한 거야. 큰 흐름의 이동은 피할 수 없다. 그렇지.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너한테 제일 유리한 쪽으로 이동하는 게 최대한 빌어볼 수 있는 거다. 딱 그까지는 진짜 딱 그렇게까지만 해요. 어차피 이동도 절대 아니 이동은 무조건 해야 돼. 그게 그렇게 해야 돼. 그지만 거기서도 최대한으로 네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저는 진짜 딱 그렇게 얘기를 해주지. 내가 안 가게 해줄게. 야 굿하면 무조건 100% 다 해결되니까 굿해. 야 돈 갖고 와. 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거는 희망 고문이잖아. 희망 고문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비선생님입니다. 네. 선생님. 네. 운 좋은 사람 따라가면 나도 운이 좋아지나요? 아니 셈이 나겠지. 좀 좁은 범위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운이 좋아요. 콩고물은 떨어질 수 있겠지. 옆에 있다가 네. 왜 고스톱 칠 때 옆에 있으면 뭐 준다고 그러지? 저는 확실히 몰라요. 왜 그냥 그런데 옆에 있다 그러면은 애기들 심부름하고 하면은 떨어진다라고 하잖아. 좀 떼준다고 하잖아.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지. 그냥 옆에 같이 있다가 얘 100만 원 벌었는데 얘가 기분 좋아가지고 야 내가 10,000원 줄게 할 수 있지. 그것밖에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운이 좋은 사람 옆에 붙어 있어도 그거는 그 사람 운이지 그 사람의 기운이 이렇게 넘어가진 않아. 그럼 넘어가는 거잖아. 뺏어가는 거잖아. 근데 그지 기운이 나눠지지도 않지. 그냥 따라가서 내가 조금 더 뭔가를 사야 되는데 이득은 볼 수 있겠지. 약간 조금. 그리고 더 셈이 나겠지. 그냥 같이 있는데 얘는 운이 좋아서 로또가 됐어. 난 로또가 안 됐어. 그러면 셈이 안 나.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그런데 셈이 안 나. 셈이 나겠지. 네. 근데 얘가 같이 갔는데 됐어.
한 돈 100만 원 줄 수 있지. 근데 좋으면서도 기분이 나쁘면서도 짜증이 나겠지. 절대. 근데 가족은 모르죠. 남편이 기운이 좋은데 내가 같이 갔어. 그러면은 가족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기운이 좋겠지. 근데 남이잖아. 근데 부부도 남이다. 부부도 남이지만 부부도 남이야. 뭐 피가 섞여서 뭐가 섞였어. 부부도 남이야. 근데 어쨌든 운전사 옆에 있다고 운이 좋아지는 거는 아니다. 그럼 반대로 운 나쁜 사람 옆에 있어 그럼 운이 안 나빠지는 거예요? 나빠지지는 않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피해는 본다. 피해는 본다. 피해는 본다. 진짜 얘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얘가 사고 난다고 했었어. 점집에서. 교통사고든 차 사고 난 차 조심하라고 했는데 근데 나는 모르잖아. 근데 걔 옆에 내가 운전을 내가 타고 있었어. 사고가 났어. 나 다치겠지. 피해 보는 거지. 그거지. 맞잖아. 근데 나는 얘가 운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건 있다. 야, 나 오늘 운 좋대. 뭐 좋대. 뭐 하면 그 얘기는 해도 나 안 좋대 얘기 안 하지. 같이 가는 사람한테. 그렇지. 봐. 좋다는 얘기는 하잖아. 야, 내가 오늘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 좋으니까 뭐 해볼까? 같이 가볼까? 하는데. 저도 오자마자 꿈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야, 내 오늘 일찍 너무 사나 본데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피하지. 일찍 사람 다른 사람 옆에 발짝 꼭 끼고 같이 밥 먹으러 가, 안 가? 안 가지.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안 좋은 사람, 근데 안 좋은 기운은 사람들이 보통 느끼기도 하지만 얘기 안 하고 있으면 모르는 거잖아. 이제 그런 거지. 운과 기운은 내 거지. 그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있겠지.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좋은 기운을 받는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제 옆에 있으니까는 딱히 내가 뭘 하지 않아도 그냥 편안하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그러죠. 정말로 잘 사는 집에 가면 왜 잘 사는 집 기운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기운이 다르고. 그 얘기 하잖아.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잘 사는 집에 예쁜 그릇에다가 고구마를 삶아줬어. 그러면 그 고구마에다가 예쁜 그릇에다 고구마를 삶아줬어. 그러면 그 예쁜 접시에다 고구마를 탁 한 2개 올려놓고 따뜻한 차, 막 녹차든 차를 딱 내줬어. 그게 그럼 얼마나 고급스러워 보이고 맛있어 보이겠냐. 그릇도 예쁜데 또 원래 고구마도 맛은 있지만 이렇게 되게 왠지 그 고구마가 이 심능 상승이 되는 것 같잖아. 근데 못 사는 집에 갔는데 고구마 삶아줬는데 그냥 쓰던 그릇 같은 데다가 고구마를 뜩 내가지고 먹으라 주면은 그 고구마가 맛은 있지만 느낌이 완전 다르지. 다르죠. 그러다가 그냥 종이컵 같은데 그냥 이상한 뭐 컵에다가 대충 먹으라 주면은 아유 여기서 먹는 고구마랑 그 부잣집에서 먹는 고구마랑 기운이 다르고 맛이 다르게 느끼겠지. 그잖아. 라면도 잘 사는 집 가서 라면 먹으면 그 라면 참 맛있게 느껴지는데 참 가서 먹으면은 아유 못 사니까 라면밖에 못 준다가 되는 거잖아. 이네 집에 라면 먹으면 야 얘네들 야 이는 라면도 먹고 사네.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부잣집에 라면도 먹네. 이 사람도 라면 먹네. 아 비싼 것만 뭐 먹을 줄 알았더니 얘는 라면도 먹는데 근데 가면은 아유 그래요 뭐 라면이나 먹고 가지 뭐 이제 그게 되는 거야. 이제 우리가 그런 거잖아. 이게 왜 좋은 집에 가면 왠지 내가 비슷한 계열에 살지 않는 이상은 조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되잖아. 위축되고. 근데 비슷한 또래 좋은 그릇 가면 아유 이러잖아. 이제 그런 기운의 차이인 거겠지. 그리고 생각의 차이인 거겠지. 맞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 근데 우리도 엄청 좋은 데 가면 조금 쫄지. 약간 그런 게 좀 이렇게 경직이 좀 되죠? 되지. 왠지 모르게 맞아. 조심스럽고 맞아요. 이게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지. 뭔가 행동할 때 내가 조금 더 품 있게 해야 될 것 같고 격식에 맞춰서 해야 되고 약간 조심스러운 거지. 내가 진짜 쫄아서 이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 사는 건데 왠지 조금 더 내가 나의 기억을 떨어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말투라든지 뭐 행동을 하는 것 뿐이지. 편한 데 가서 그냥 그게 예로 친정집을 가냐 시댁을 가냐 그 차이지. 친정집 갈 때는 옷을 막 엄청 화려하게 예쁘게 입고 왔는데 시댁 갈 때는 편하게 일해야 되니까 편한 복장 가잖아. 가지고 일 막 하고 있고 친정 가서는 엄마 밥 줘. 좀 사야 되겠어. 그러잖아. 그지? 그 차이인 거지.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근데 기운이, 그러니까 그런 기운을 받아오냐 그거지. 뭐 같이 좋아진다. 똑같이 주식을 해도 얘는 오를 수 있고 얘는 나는 떨어질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잘 사는 사람 주식을 계속 따라 했어. 그거는 따라 같이 한 거니까. 좋아질 수 있겠지. 이제 그런 건 다른 개념이잖아요. 네. 그런 거 말고는 좋은 사람의 기운이 나한테로 오지는 않는다. 그래도
잘 사는 사람 옆에 두라고가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 항상 그 매사에 긍정적으로 노력하고 그런 사람들을 옆에 많이 두는 게 좋겠죠.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열심히 밝게 긍정적인 사람. 진짜 부잣집 아들내미의 친구여도 부정적이고 아무리 잘 살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친구는 기운이 부정한 거. 그런 친구보단 차라리 조금은 뭐 형편이 이게 엄청 잘 살진 않아도 긍정적이고 밝고 자기가 가진 거에 만족하고 그런 친구랑 같이 있으면 훨씬 더 그 긍정적인 기운을 받기 때문에 서로가 행복하겠지. 즐겁고 그런 사람들이 옆에 많이 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갈리는 거야. 친구들이든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야. 나이 들수록 그게 심해져. 근데 그렇게 해야 돼. 한번 인생에 있어서 40에서 50 사이가 많이 딱 들어오더라. 내가 나눌 때가 이게 오는 게 있잖아요. 40, 50 사이에서 이제 이 사람들은 내 인생에서 조금은 이렇게 걸러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게 40대 한 후반쯤 되면 이제 들어와. 대표는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